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 TV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오늘 FMC 기준금리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3.75로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인하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3%까지 인플레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게 결국은 일단 유동성을 푸는 과정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FOMC 회의가 2026년도 1월 28일 날 FOMC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동결이 현재는 77.9로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 또한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내년 1월 28일에도 인하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게 기준금리가 역시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CPI 지수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자, 미장의 흐름들과 우리 국내 시장의 이제 만기 전략인데요. 다우가 지금 1% 상승으로 마감, 나스닥이 0.3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의 좀 특징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이죠. 신고가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TSMC, 엔비디아는 2%대 하락으로 일단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알보말이 좀 4% 급등으로 좀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SQM이 1.69% 이렇게 전 고점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수순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사이드로 갔을 경우 우리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 두 가지죠. 바이오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바이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오늘 그 커더블 위칭데이 선물이 589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650억의 이제 선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정고점은 만기일날 상승으로 가기보다 방향성이 큰 변동성을 요하기보다 지금은 그냥 좀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들은 내년 3월물로 롤로브 시킬 공산이 지금 굉장히 큰 흐름들을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내 시장 쪽에서 보면 코스닥이 지금 940포인트 선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코스피 쪽에서 4,159포인트, 4,16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고점을 넘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이고, 아마 산타랠리가 이 지수에 어떤 상승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주역에 있는 섹터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들 쪽에서 승부르는 구간들, 즉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가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이번 연말에는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수순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 핵심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증시 주변 자금들을 좀 보시면, 자,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날짜. 이번 화요일이었는데, 지금 신용장부가 전체적으로 27조 3천억입니다.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 신용장부 물량들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대한, 물량들은 소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즉, 11월 4일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4,000포인트 이상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49,000포인트고요.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4,200포인트, 즉 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순환매가 아침장에는 2차 전지가 상승이었죠. 즉 포스코 퓨처, 그리고 자, 종목으로 보시면 삼알미늄이라든지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지금 2.8%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알루미늄도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 쪽에서의 흐름이 얼만큼 강하게 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제약 바이오와 로봇주들의 어떤 흐름들 지금 현 시장에서 어떻게 체크를 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강보합세인데 지금 전고점에서 뭐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N자형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변곡 자리가 12월 한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즉 다음 주 중순 이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서 지금 58만 원권에서 강하게 상승의 어떤 자리보다도 이동평균선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삼천당 제약과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에서 이제 전일 7% 5% 상승이 나타났는데, 예, 지금 현 국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바이오주들처럼 강하게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점에서 어떤 저점을 찍은 이후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알테오제는 직전 저점이 한번 깨져야지, 예, 바이오주들의 어떤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고요.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보면 레인보우 로봇 하고요. 그리고 로봇스타, 로보티즈가 네, 오늘도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제스터 TV에 여러분들 마제스터 멤버십 회원들의 어떤 추천주, 지난 11월 27일에 추천했던 그 아카데미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단기 어떤 그 플레이성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좀 크게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의 어떤 반등, 우리가 좀 체크 좀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가 바닥을 찍고 있죠. 자, 이쪽도 역시 그 11월 27일 날 예, 종목 아카데미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만 5천 원 선인데 목표치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점 좀 참고하면서 SK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21선의 지지와 지금 현재 단기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인데 41평선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시간을 두고 전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도 양호한데 이게 이재호 수주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그 고점을 찍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률 제고 측면보다도 이제 추세를 수렴을 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수순을 가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재 쪽으로 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22만 원권에 와 있거든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좀 숨고르는 구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단기 어떤 그 저점 플레이도 이번 주 오늘 목금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물량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 가격적으로 만약에 17만 원까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또다시 이제 매수의 자리가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테오젠이 거래소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코스다 시장 활성화 정책, 즉 성장 펀드죠. 예,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그 주역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렸던 13만 원, 15만 원 1차 목표치 충분히 가능하니 조금 쉬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스몰캡 종목군들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나노 신소재도 이제 41평선에서 위치를 했고요. 자, 대주전자도 지금 보면 이제 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이번에 지금 TC스틸 같은 경우가 저점을 찍고 이제 41선에 위치를 있는 상황이고, 어제 삼알미늄이 장중 12% 급등해,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상승이었는데 단기성 물량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물량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가고요.
어제 우리 그 마제스터 TV에서 추천주로 나갔는데 27,000원권입니다. 그래서 요 물량들은 단기성 재료 물량보다 좀 중기성 물량으로 33,000원, 35,000원을 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히려 또 다시 눌리면 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서진 시스템이 지난 마제 신호가 11월 21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 최저 바닥에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27,000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30,000원 선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PNT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24일 자, 요 구간에서 마제 신호가 유입된 이후에 현재 이제 42,000원까지 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V자 반등이 N자형으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기보다 자, 41선의 지지가 나타나면서 비추세로 좀 진행이 된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63,000원 선의 이제 지지 가격이 좀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시간 일수가 다음 주 후반에 만약에 뭐 6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또 저점 매수의 기회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31만 5천 원 선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것 또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자리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기보다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일단 1차적으로 34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거래를 줄이고 이제 정고점에서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원 선이 이제 넘어가면 오히려 또 이제 그 에코프로에 좀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코스피 시장이 4,167포인트 선인데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선 시간적으로 다음 주 후반 정도, 즉 산타랠리를 위한 어떤 그 가격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즉 기간 조정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급등이라는 얘기는 지난 11월 4일의 정고점 4,22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942인데 950, 1000포인트는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이냐면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 이슈를 2026년도에 이제 기대하는 장으로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제스터 TV가 기존에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에듀먼스터에서 마제스터 TV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체크를 하시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알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알림 받고 그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마제스터 TV입니다. 마제스터 TV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11일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